안녕하세요. 공도 한국어 TV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2의 심화 탐구 활동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입니다.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 음, 사회복지는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는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렇죠? 공공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하고가 있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인데 사회보험은 뭐가 있어요? 네 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또 이렇게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는 그렇죠. 건강보험이죠. 이제 국민연금은 뭐예요? 은퇴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은퇴 이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거, 인컴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받는 연금, 국민연금이고,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자에게 이제 실업급여를 주고, 실업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뭐야? 산재는 일을 하다가 뭐 했을 때, 다쳤을 때, 부상을 했거나 또는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음, 또 장애를 얻었을 때, 그럴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산재 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는 중요한 사회보험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사회보험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크게 이제 사회보험 4가지 생각하죠.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보다는 전 국민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사회보험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보험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고 또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사회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반반씩 하죠. 회사하고 개인하고 우리가 보험금을 넣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성을 띠고 운영하는 것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이게 사회보험에 대한 거 맞는 말이죠. 3번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사례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은 아니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합쳐서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합치면은 공공부조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을 합친 게 뭐야?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그래서 사회보험을 합치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회복지라고 해요.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사회보험의 비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미리 월급에서 이렇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월급에서 우리가 보험 비용을 내고 또 회사에서도 내고 그래서 본인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내는 거죠.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는 뭐예요?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을 위한 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이게 맞죠?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가나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있어. 가나에 들어갈 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무슨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최저생활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유지하니까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죠. 근데 거기서 뭐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뭐를 유지할 수 없어요. 생활할 수 없죠. 생활할 수 없는 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low income, 저소득층은 low income인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컴 사람들 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가 생계와 교육, 생계비하고 교육비하고 의료비, 병원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주거비, 집,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이나 나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무엇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뭐가? 그렇죠. 소득이죠. 소득. 그래서 인컴이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무슨 사회보험 이야기해요? 실업급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실직자에게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뭐예요?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국민의 옳지 않은 거에 맞지 않는 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맞죠?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가 그렇죠. 사회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대보험이고 사회보험이고 이건 공공부조는 가입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제도가 속한다. 맞죠?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이란 인간다운 삶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뭘 했어요? 그렇죠.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이게 두 개 합치면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제도라고 했죠.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라고 했죠.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보험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사회보험에 대해서 있어요. 질병 때문에 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이고, 사망, 노령, 이런 거, 사망이나 노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이죠. 그죠? 국민연금. 그 실업은 뭐예요? 고용보험,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위험에, 노령, 사망, 또 실업, 또 뭐가 있어요? 산재, 그죠? 산재 다치는 거. 이제 산재도 이제 다치는 것도 이제 있죠. 산재. 그래서 이거는 이 국가가 보험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서 국가가 뭘 한다고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고 운영하는 것으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의무가입이 원칙이죠. 공공부조는 이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능력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이란 인간다운 삶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 그래서 옷이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집이라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것들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회보험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해야 돼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공공부조에는 뭐가 있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또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호제도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 나라나 한국에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의료비 일부를, 이게 100%는 아니고요. 이제 한 뭐 70%, 80% 정도 지원하고 개인이 내는 것도 한 20%, 30%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면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중에서 저는 고용보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직장을 잃었을 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또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산재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재보험이라고.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제일 쉬운 거 한 가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우 인컴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은 의료급여 제도는 국가가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그냥 한 개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게 쉬울지 몰라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잘 찾아서 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워딩을 잘하면 돼요. 중요한 그 워드만 딱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잘 이야기를 하면 되죠.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예요? 그냥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 유지 능력이 너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돼요.
네,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다 적어놨죠. 자, 3번. 자신의 고향 나라나 한국에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 네팔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주잖아요. 회사에 안 나가면 6개월 정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안 나가면은 못 나가면 그 자기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뭐 문을 닫았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회사에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줄여야 돼서 조금 퇴사를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네팔에는 실업급여가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줘서 직장을 구할 동안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네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줘서 직장 구할 동안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구술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네요. 그러면 장문 한번 볼까요? 장문 여러분 쓰려면 참 어렵죠. 단어도 어렵고 생각도 어렵지만 계속 습관 들여서 연습을 하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면은 되죠. 장문은 한국의 복지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한국의 복지제도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아까 두 가지 크게 사회복지제도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응?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렇죠. 사회보험하고 또 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공공부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이렇게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고향 나라와 이제 고향 나라의 복지제도와 한국하고 비교하면, 컴페어하면 무엇이 같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복지 제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뉜다. 두 개로.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등이 있다. 남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이렇게 뭐 긴급 자원 지원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냥 큰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한국의 그 복지 제도의 장점. 장점은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 장점이다. 다 이 혜택을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만 받거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보험에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반면에 그러나 누구는 네팔은 복지 제도가 좀 적어요. 적고 국가에서도 도와주는 것보다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특정 계층과 조금 특별한 그렇게 네팔에서는 여러 민족이 있어가지고 또 그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계층과 지역 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복지. 한국은 좀 복지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복지인데 이 아주 작은 몇몇의 이런 복지 있잖아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죠. 한국과 네팔의 차이점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르다면 여러분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래요.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